옥스퍼드 대학에 근데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? 네, 한 4일 된 것 같습니다. 네. 7월 달에인가 한번 갔고요. 예. 이번에 또 12월 달에 한 10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.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히 이 시국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고. 진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도 이제 문자하고 네. 막 하다가 갑자기 계엄령이 발표됐대요. 그래서 내가 농담하지 말고 이렇게 보냈거든요. 예. 진짜 계엄령이 발표된 거예요. 예, 근데 예. 사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는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뭐 광주 항쟁부터 이렇게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갑자기 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. 와, 이거 어떡하지? 예.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옥스퍼드 교수님들, 총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네. 이제 다들 이제 그러니까요. 이제 진짜 말로 난리가 난 거죠. 네. 다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. 예. 근데 거기서 뭔가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대답은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다. 임진왜란, 4.19, 5.18 혹은 IMF 금모으기 또 촛불 집회 네.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위대해서 그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나라다. 네. 촛불 집회만 해도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고 또 거리는 깨끗했다. 네. 수백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전국에서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또 어떤 또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슬기롭게 또 정의롭게 네. 해결될 거라 난 믿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근데 속으로 막 쫄았죠. 그러니까요. 그게 참. 근데 이제 집회하는 모습을 또 연일 거기서도, BBC에서 네. 특집으로 그죠. 계속 방영을 했었어요. 거기서 또 K-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. 그 감격스러운 거죠. 네. 그러니까 물론 세대 교체가 됐죠. 옛날에는 김민기 형이나 네. 이런 이제 소위 운동가요, 민중가요였는데 네.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K-팝을 거기서 마치 축제처럼 네. 야광봉을 흔들면서 저는 되게 막 뭉클했고요. 그리고 이 K-팝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협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커뮤니티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이용하는지 혹은 또 그것을 소재 삼아서 이거를 정말 데모인데 어찌 보면 집회가 그거잖아요. 그걸 아름답게 풀어내는지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또 이입을 하고 또 더 밝은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감동했죠. 너무 젊은 친구들이 대견했어요. 저는. 네.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. 네. K-팝 팬덤이 우리가 전에는 생각할 때 이게 되게 경쟁적이고, 그러니까 자기네 커뮤니티만 좀 관심 있고 막 이렇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저렇게 연대해서도 뭐를 할 수 있는 그룹이구나라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혹은 K-팝 스타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는 뭐 이렇게 대립이라고는 뭐 하고 좀 이렇게 경쟁도 있겠죠. 근데 공통적인 의제를 갖는 순간 모인다는 것은 마치 환경 보호, 공정성 이런 것처럼 그것은 진짜 어떤 틀이 없고 그 교집합, 공통적인 의제에 대한 교집합이 K-팝이 어떤 촉매제가 되고 또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요즘 어른들도 이제 다시 만난 세계를 연습한대요. 네,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세대 간의 맞아요.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또 완화시켜주는 또 어떤 촉매제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K-팝 또 넓게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. 네. 맞아요. 세대 통합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그러게요. 같아요. 네.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예전 그 민중가요 우리도 배워서 부르고 싶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네. 어쨌든 옥스퍼드에 가 계시는 동안에 그 소식을 처음에 듣고 또 저는 또 제 할 일을 또 하시고, 그러죠. 갔으니까 해야 되니까 네, 발만 네. 동동 구르는 거죠 사실은. 네.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걸었어요. 막 그 옥스퍼드 거리를 걷다가 네. 성당에 이제 들어가서 좀 기원 기도하고 예, 그랬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정말 아무도 피 흘리는 사람이 없었고 다치는 사람 없었고 네. 예.
다 정말 그 성숙한 위대한 시민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울컥하지만 네. 또 거기서 또 K-팝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고. 퍼지고. 네. 맞아요. 네. 진짜.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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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스퍼드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이제 강연하신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고 한데 거기 이제 그 소개를 보니까 K-팝의 구루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들이 단 제목이에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왜냐하면 네. 뭐 갓 오브 K-팝은 왜냐하면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. 연설하니까. 네. 근데 사실은 K-팝은 각자 도생이지. 그게 뭐 큰아버지가 어디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각자 도생하고 네, 정말 네.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뿔뿔이처럼 네. 커온 정말 그런 건데.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아유, 네. 그런 어떤 겸손한 네, 저를 겸손할 수 있는. 대명사를 네, 썼는데 네, 네. 전혀 아닙니다. 저는. 아니죠. 네. 오랫동안 또 K-팝의 이 중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오고 계셨으니까. 중심에서 네. 지키고 싶습니다. 근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 너무 잘해요. 네. 음악도 너무 잘 만들고 이게 이제 시스템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네. 그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떤 철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더 집중되잖아요, 점점. 네.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어떤 동질 의식을 느끼고 또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또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도닥여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앞으로 더 가치가 있을 텐데 네. 그런 부분에서 잘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.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숟가락 좀 얹히고 또 어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있지 이런 거죠. 그래서 강연은 가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? 일단 K-팝이 왜 난리냐, 그러니까요. 왜 글로벌하게 된 네, 배경이 네. 뭐냐 이거였어요. 저는 그 이제 90년대 K-팝이 이제 어찌 보면 태동할 때에 서태지와 아이들 네. 이후로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CD를 팔다가 이제 MP3 음원으로 바뀔 때거든요. 그죠. 그때 그 불법 음원들이 막 너무 네. 성행했죠. 네. 그래서 그때 당시 음반을 유통하던 도매상들이 거의 다 부도가 났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음악 갖고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이돌의 네. 형태를 띄어서 뭐 광고에도 쓰이고 네. 드라마도 쓰이고 행사에도 가고 그러다가 노래만 해선 음원 수익이 안 되니까 춤도 추고 그다음에 팬클럽도 훨씬 더 강화하고 그 말은 뭐냐면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우리나라의 저력처럼.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든 게 이제 K-팝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유니버셜이나 혹은 워너나 다 100년 이상씩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자리 그렇죠. 잡아오면서 네. 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래봐야 20년 좀 지난 거거든요. 네. 쉽게 얘기해서 SM이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시총이 100억, 200억 요 사이였는데 네. 지금 하이브만 해도 10조가 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배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급성장을 한 거죠.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죠. 유튜브를 통해서 뭐 SNS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. 보통 우리가 미국 데뷔한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그죠. 그레이하운드 그 네, 고속버스 네. 타고 돌아야 되는데 네. 그런 게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플랫폼이 있으니까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확산되고 그리고 K-팝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랄까 아티스트가 있고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생기는데 네. K-팝이 섞여 있거든요.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빠르니까 그럴 수도 네.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처음 그 데뷔 전에 뽑힐 때 연습생일 때부터 유튜브를 팬들이, 통해서 네, 이제 팬들이 같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훨씬 더 저 그룹은 내가 키웠어. 그러면 훨씬 더 이 그 끈끈해지잖아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거는 수직적인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상호 보완적인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다.
K-팝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장르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걸 무대로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관점에 따라서 가장 제가 보는 것은 그런 커뮤니티다. 네.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의 시장이고 그게 나는 K-팝이 가장 리딩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네. 부분이라고 생각한다. 이런 얘기들도 나눴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비욘드 다음은 뭐 할 거냐. 네. 이제는 아티스트에서 하나의 장르로만 가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생명력이 짧아질 수 있고 실제 본인의 드라마 스토리 혹은 노래나 실력들 이런 걸 통해서 아티스트 시장으로 이제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. 네. 예, 뭐 이런 얘기하고 어. 예, 그리고 이제 잡다하게 이제 뭐 클래식하고 네. 팝하고 지금 전공은 클래식인데 네. 팝하고 엮였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뭐 이런 네.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 네.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. 그 K-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원동력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플랫폼이죠. 네. 첫 번째는 네.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거. 네. 플랫폼을 통해서 시공간이 없어진 거죠. 네. 쫙 퍼진 거죠. 그쵸. 사실은. 네. 근데 또 하나는 희생이에요. 희생. 희생이요. 예. 네.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공연하고 혹은 음반 내고 끝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브이라이브로 막 실시간을 아티스트가 소통하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팬들하고 계속 일종의 오버커미트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. 그냥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팬들은 더 큰 보답으로 희생해 주는 것. 왜? 그게 가능한 게 플랫폼이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. 그게 이제 마케팅이 이제 바뀐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옛날에는 아티스트는 여기 있고 팬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선거 때 K-팝 팬들이 팬덤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. 이제 근데 그러한 K-팝이 갖는 마케팅의 어떤 방법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으로 본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 K-팝 네. 팬덤 그거 따라한다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. 기존의 팝 시장에서는 이게 야 그게 맞아 그래도 음악은 혹은 아티스트는 근데 그게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.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어디든 제시할 수 있고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문화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문화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들의 동아리의 문화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K-팝이 그걸 딱 집어낸 거죠. 네. 사실 네. 선점을 한 거죠. 어떻게 보면 그 선점은 위기에서 나왔던 거고 네.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해외에서 그 K-팝 팬덤 팬들이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네네네.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. 이번에 이제 그 집회 했잖아요. 네, 네. 거기서 막 야광봉 네. 하고 K-팝 네. 부르고 이게 아마 엄청난 또 큰 시너지가 더 생길 거예요. 네. 이게 정치 어떤 문제까지도 네.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. 네. 네.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. 어려운 건 쉽게, 쉬운 건 깊게, 깊은 건 재밌게듯이 재밌게 어떻게 그걸 풀어내느냐가 되게 요즘 MZ 혹은 젊은 친구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와 재미가 같이 가는 거죠. K-팝도 음악도 있지만 음악도 한 음악 장르에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잖아요. 네. 덥스텝 하다가 갑자기 문바톤 하다가 네. 갑자기 하우스가 갔다가 한 음악 장르에 네. 한 곡에 그다음에 그것도 그다음에 데뷔도 컨트레스도 음악이 막 신나다 갑자기 확 발라드처럼 바뀌었다가 또 막 빌드업 되잖아요. 거기에 이제 댄스가 또 붙잖아요. 네. 거기에 여러 명이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네. 뭐 예를 들면 패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. 아이들이 볼 때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네.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연구를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재미를 어떻게 또 거기에 같이 붙일까? 컨텐츠라는 의미에 있어서 네.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K-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소통하게 되면 결국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.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아티스트가. 그럼 팬들은 그걸 또 보답해주고 일종의 뭐 가상 연애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또 외국 가수들이 보고 저거 저렇게 하네.
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. 음. 야, 한국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K-팝이 난리야. 네. 하더니 그게 결국 팬들의 어떤 발언권, 행위, 행동 이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. 그게. 그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외국도 그렇게 마케팅하거든요. 저것을. 네, 네. 네. 이번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K-팝 팬들이 이렇게 나온 게 그리고 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가수들이 또 선결제하는 경우도 맞아요. 있고, 예, 예. 예, 예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약간 사회 참여의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, 다양해지고 예.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맞아요, 들더라고요. 네.